예, 예, 이제 잘 들리시죠? 네. 좀 조절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방사는 망전 지역으로 대표님께서 어려운 자리에 나왔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하나도 안 어려웠는데 강 대표님들 주제를 주신 있는데 아까 영상으로 인사 말씀 주신 김성교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공부 주제해 주신 우리 학생들 감사드립니다. 여기가 오니까 제가 대학 강연을 조금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아늑하고 아주 괜찮은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한양대 대학 강국에서 함께 해주셔서 그런 데에서 특별한 감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오면 총장실에 가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걸 좋아해야 되는데 저녁 시간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예의를 못 지키고 그냥 왔습니다. 학교 관계자 누가 들으시면 꼭 총장실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더 문제적인 면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다른 데마다 좀 시끄럽긴 합니다. 2002년도에 제가 정치를 좀 시작했을 때 후단역 사태로 민주당이 시끄러웠을 때 제가 정치에 뛰어들었고 민주당만 그래도 시끄러워 그 안에서도 저 때문에 좀 시끄러워요. 제가 당대표, 당의장, 당의장 선거 출마했을 때도 많이 시끄러웠고 복지부 장관 진행되었을 때도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시끄러웠고요. 지난 보궐선거 때도 김해 때문에 시끄러웠고 마침내 불동이 진보진영당에 뛰어서 저 때문에 진보신당이 시끄러웠고 민주노총도 많이 시끄러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원하는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이런 고민은 많이 듭니다. 비난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합니다만 이게 어떤 분들은 안타까워서 우리 딴지일보 김호준 총수가 저 사람 권력욕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런 변명을 저 대신 하고 다니시는데 원래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게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고 또 있는 그대로 소통하고 이런 것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 보면 특별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저희 인격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또 상당 부분은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제기한 의제들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의제들이 있어서 근데 전 단계 그러니까 정치, 직업 정치인이 당원을 공무원하고 지배하는 정당이 아니라 우리 헌법 제1조처럼 당원이 주권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그런 민주적인 정당은 아니자. 이게 제가 10년간 주장했거든요. 또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강성적 대립을 일삼는 정치를 좀 더 높은 수준의 그런 국민들의 요구와 소망을 실현하는 방법을 들어서 바꾸는 정치 대결의 정치로 전환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 제한을 바꾸고 정치 제한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기존의 정당과 정치 구도에 대한 기존으로 비춰져서 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약간 제 스스로 제 자신을 위안하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좀 사실 어려운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오실 때 정당인, 작은 정당이지만 정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두 차례의 아주 중대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면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작전 이런 얘기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오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도 없지는 않겠지만 저는 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 편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은 학술적이고 철학적인 면도 있을 거고요. 조금은 매우 전략적이고 정치공학적인 내용도 함께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해 보죠. 여기 혹시 한나라당의 재집권이 선이다, 한나라당이 다시 집권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예,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오실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조갑재 씨의 강연이나 이런 데를 사회가 이미 편이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소통 과정을 보면 여기 모이신 분들과 같은 분들이 있으시는 글들을 보면 한나라당은 악의 가십니다. 한나라당의 재집권은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돌려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악이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세요. 반면 언어데모라든가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라든가 이런 사이트를 저는 잘 들락거립니다. 네, 4대강 찬성운동 벌이는 단체 사이트 종종 갑니다. 그냥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한나라당의 재집권 또는 한나라당과 비슷한 정치 세력의 영구 집권이 선이고 저 족발들 민주당도 그분들이 보기에는 족발이에요. 지금 야당이 권력을 가지는 건 나라가 망하는 일이다 이렇게 야당은 악이다 소위 진보 세력은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40분간 강연할 내용은 5톰하고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욕망과 정치만 좀 포괄적인 주제에 잠깐 말씀드리자. 두 번째는 보수주의, 자유주의, 진보주의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연합, 통합, 연합정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가 결론 부분인데요. 네 번째는 진보에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힘 있는 진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그런 소주제로 네 번째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 힘 있는 진보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2012년의 전략이 뭘까 이렇게 스스로 간략하게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 강의는 아니니까요. 원래 이거 하려면 3시간 정도 필요한데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아주 정치 학습 수준이 매우 높은 분들로 제가 간주하고 요지만 간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모아본 키워드는 욕망, 도덕, 정치, 민주주의 이런 용어들입니다. 저는 정권 교체는 선이고 한나라당의 재집권은 악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그것이 옳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주장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욕망 그것이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다, 세금이 깎였으면 좋겠다 이런 걸 포함해서 그들의 욕망 그 욕망이 정치적으로 표출되는 형식 그 다음에 그 형식 가운데 하나로서 한나라당 지지 이런 것들이 도덕적으로 열등하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가 좀 더 공평해져야 된다든가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든가 사람들의 삶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이런 데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을 표출시키는 형식으로서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과 같은 진보정당들 또는 개혁성향, 자유주의 성향의 정당을 지지하는 형태로 표출되는 정치적 욕구 이런 것들 역시 저는 정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둘 사이에 도덕적인 우열 관계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옳죠. 그렇지만 그것은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지 객관적으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욕망, 우리의 정치적인 의사 이것만이 선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민주주의 정치 또는 자유주의,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정치 질서 또는 이 복수정당제, 선거, 정당 설립의 자유, 복수정당제 이 모두를 포함하는 이 정치 또는 좁게는 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선거 이게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것은 평화적 내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가 권력이라는 합법적인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두고 정치인들과 정치 세력들이 벌이는 쟁투 이것은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것은 총칼을 들고 하던 일들입니다. 오로지 힘으로만 할 수 있던 일이에요. 정권을 바꾼다는 것. 그럼 이 정권을 바꾸는 일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본인은 물론이고 이른바 3족, 9족을 멸하는 엄청난 정치적 보복, 폭력이 따르는 그런 내전 행위였습니다. 인간이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 방식으로는 모두가 불행하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문명화된 형태의 권력투쟁으로서 볼 수 있는 정치, 선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말로, 논리로 또는 어떤 이익에 대한 기대를 부추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지지하게 만들고 많은 지지를 받은 사람이 아주 평화적으로 국가 권력을 쥐게 되고 그 국가 권력을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행사하고 이렇게 문명화되는 것이죠. 옛날로 치면 김대중 정부가 최초 이 정권 교체를 하고 난 그 순간 그 전에 집권하고 있던 세력들은 떼죽음을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등장이라는 것은 반혁명, 반정이 성공한 거기 때문에 이 민주정부 10년 동안 권력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또 떼죽음을 당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거라는 것은 그런 살벌한 권력투쟁을 보다 온건한 문명적 경쟁으로 바꾸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제도 속에서는 모든 욕망이 시민권을 가집니다. 그 욕망이 헌법과 법률의 기본 질서를 해치고 타인에게 폭력으로 자기의 견해나 자기의 이익을 부당하게 강제하지 않는 한 모든 종류의 욕망, 소망, 욕구 이런 것들은 정당한 그런 존재의 권리를 가지는 그런 질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혹은 내 생각에 아무리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내가 반대하는 정당과 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터무니없고 비논리적이고 부도덕해 보일지라도 그들이 그 주장과 소망을 관철시키는 방법 면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질서를 해치지 않는다면 그런 소망, 욕망, 주장 이런 것들은 우리들 자신의 소망, 욕망, 주장과 등가적으로 이 사회 속에서 존재할 권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을 좀만 잘못하게 되면요 굉장히 큰 오해를 받습니다. 제가 이 취지로 한나라당이 정권 잡는다고 나라 망하냐 그렇게 한번 말을 했다가 지금까지 얻어맞고 있죠.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멍이 들었죠. 우리가 보통 MB 정권 들어서 나라 망했다 이렇게 말할 때 실제로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많이 망가졌다는 뜻이죠. 계속 망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잘못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일제에 병탄되거나 친일 부역자들이 나라를 팔아먹거나 또는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멸망당하거나 그런 의미에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했을 때는 당시 제가 몸담고 있던 당 안에서 한나라당과 비교할 때 우리들이 도덕적 우위 또는 우리가 선이다, 우리가